자, 갑은 봄에 가장 강하되겠죠. 4. 그 다음에 여름에 서서히 쇠퇴합니다. 갑은 위로 솟구쳐 오르는 놈이죠. 목의 성질 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성질이 강한 거니까, 여름에는 벌어져 버리니까 그 기운이 2.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렇다고 1. 가장 약하죠. 겨울에는 3. 겨울의 기운이 물 기운이 옴으로써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즉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응축해서 한 방향으로 솟구칠 수 있는 인자가 겨울에는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은 4. 내년 봄에는 가장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벌어지려고 하는 기운이니까 3. 가을에는 1. 가을에는 목의 작용이 가장 약화되죠. 1. 그 다음에 겨울에는 2. 그 다음에 병은 뭡니까? 봄에 솟구쳐 오르는 기운을 뜻을 얻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운이니까 3. 여름에 가장 강해지죠. 불기운은 4.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서서히 약화되죠. 2.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불기운이 가장 약화되므로 1. 그 다음에 정 하는 거 없어요. 정은 도리어 봄에 활발하게 피어나는 어떤 모양이 안 되고, 기운은 2 정도 됩니다. 2. 그 다음에 여름에 4. 가을에 3. 가을에 3. 도리어 이제 봄, 가을이 다르죠. 병정이. 그 다음에 겨울에 똑같이 가장 약화된 1. 그 다음에 무기는 사실은 이제 계절 따라서 사실은 영향 크게 받는 게 아닌데, 병정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인다 이래 보십시오. 병정과 흡사하다. 병정과 흡사하니까 내나 숫자가 술과 가깝고 뭐 그런 거 무가 근데 그렇죠. 병은 무와 가깝고 정은 기와 가깝고, 정은 기와 가깝고. 그 다음에 경신. 경은 봄에 가장 약화되죠. 금 기운은 봄에 가장 약화되므로 1. 그 다음에 여름에는 파릇파릇한 열매를 생각하면 되겠죠. 열매가 맺혀서 가는 과정이므로 3. 그 다음 가을에는 4. 겨울에는 이제 서서히 약화되므로 2. 그 다음에 신은 내내 마찬가지로 봄에는 크게 약화되고 1. 그 다음에 여름에 추상의 기운은 크게 약화되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가을에는 3. 가을에는 4. 그 다음에 겨울에는 차가운 기운이 밖으로 펼쳐진 모양이 있으므로 3. 그래서 겨울의 신금은 뭐하다고,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다 이랬죠. 이번에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다 하는데, 신금이 자월에 지금 동짓달이죠. 자월에 장생하는 것은 뭐와 같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봄에 약화되므로 2. 봄에는 물기운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응축하는 거거든요. 응축. 초겨울의 기운이니까 응축을 해주는 기운인데, 응축하는 게 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봄에는 2가 되고, 여름에는 1. 가장 약화되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3. 겨울에는 4. 그 다음 개수는 위로 올라가는 음이 이미 응축한다면 개수는 음이 다해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기운이 3, 여름에는 기운이 1. 내나 마찬가지로 물기운으로서 역할은 크게 약화되죠. 가을에는 2. 펼쳐지는 기운보다는 도리어 임수의 성질을 따라 응축해버리므로 2. 겨울에는 4. 그래서 활발하게 이 계자 자체도 이 눈 모양하고 같은 거죠. 눈 모양을 형상해낸 어떤 모양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 텐데, 뭐, 프로, 제목은 거창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글자가 뭐라고 해요? 자신의 뭐 정제성이나 편제성에 해당된다. 갑이라는 것이. 그럼 이것이 언제에 어떤 대운의 흐름 또는 어떤 세운의 흐름에 의해서 강화되느냐는 거죠. 인묘진월을 지나갈 때가 봄이죠. 이 봄의 기운에는 갑목의 기운이 어떻다고 해? 크게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강화되어 있으므로 이때에 이것을 그 정제성으로 쓴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번영의 기회가 쉽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거꾸로 땅바닥에 신유술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유술은 목의 기운이, 갑목의 기운이 크게 약화되죠. 목의 기운이 크게 약화되는 때니까 이때는 이것을 정제로 쓰려면 일조가 뭐라 해야 됩니까? 신일조죠. 그죠? 자, 신일조일 때 갑목을 뭐로 쓴다고 해? 정제로 쓰고 이 정제로 쓸 때에 어떻다고 해? 신유술에는 크게 약화된 모양으로 간다는 거죠. 이때 약화된 모양으로 간다. 그럼 지금 우리 세운에 들어와가지고 사오미 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사오미. 지금 신사년, 임오년, 개미년께서 이제 사오미 운을 지나가고 있죠. 자, 요때에 무엇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병정은 강화되고 있고, 그죠? 병정은 왕성하고, 별표 4개, 그죠? 지금 1, 2, 3, 4를 매겼을 때, 그 다음에 무기 요소도 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하고 신은, 경은 별표가 3개, 그 다음에 신은 어떤 데기 2개, 2개라는 건 약화된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하고 개는요, 전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경신임계 중에서 이 신임계 이런 요소를 반갑게 쓰는 운명, 예를 들어서 팔자가 무기일주다, 무나 기나 병이나 정일주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식신제죠,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일주를 볼 때는 편제, 정제, 편관, 정관, 병일주를 볼 때 어찌됐건 요거를 재성으로 또는 관성으로 쓰죠. 근데 재성과 관성이 어떤 형태예요? 지금 사오미운에 여름운이죠. 지금 세운이 신사년, 임오년, 개미년. 그때 어떻게 된 모양입니까? 약화된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올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신수로 볼 때 무기병정일주가 왔다면 어떻다고 이해? 무기일주인 경우는 경신을 식상으로 쓰니까 식상이 기본적으로 강화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다고 이해? 아주 강화된 모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재성은 어때요? 재성은 현금 유동성이 되겠죠. 현금 유동성이 어떻게 해? 묶인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병정일주는 뭐예요? 또 해당 사람 또 바로 나오는데 병정일주는 뭘 해? 경과 신을 재성으로 쓰고 임과 개를 사회적인 명함으로 쓰는데 어쨌든 크게 약화된 모양이죠. 약화가 된 모양. 약화가 된 모양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함의 답답함, 그 다음에 금전 의식주 활동의 방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예술구가 뭐냐면 이 경금이거든요. 무기병정 중에 예술구가 이 경금이에요, 결국. 요 경금만 어떻다고 해?
빳빳하게 4, 5일을 지나가거든요. 4에 어떻게 한다고 예, 계절적으로 4월 달에 장생한다 했죠. 그러면 예, 경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딱딱이 붙이는 기운 같으면 음력으로 4월 달이면 양력으로 5월 달. 딱 어떨 때냐면은 꽃이 이렇게 확 폈다가 요래 파릇파릇하게 열매 꽃핀 자리에 열매 이 가지다 치고 예, 여기 꽃이 폈다가 뭘 하고 예, 수정을 마치고 하고 예, 이제 꼭지가 다 안 떨어지고 여기가 파릇한 경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가 목욕제가 되죠. 목욕. 무게가 조금 자라다가 어떤 놈은 떨어져 뿌고 어떤 놈은 더 크고 그죠. 나무 가지에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할 정도로 성장은 커졌고 맛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따먹을 만큼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금이 결국은 이제 식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상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편재, 정제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요 요소가 이 4, 5미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신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신의 이름은 드디어 따먹어도 좋을 만큼 성장과 딱딱함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요소는 예, 신금이나 임계 요소는 어떤 식으로든 답답함이 남아있는 거죠. 4, 5미 몸에. 이 임계를 예, 무기일주를 기준으로 보면 현금 유동성. 현금 형태로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은 뭐죠? 예, 무일주나 기일주에서는 식상 역할을 하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생산도 되고 인공스러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불편한 관계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금이 이렇게 끌고 나와 줘가지고 결국은 신금도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하죠. 득세를. 그래서 이제 병정일주 같은 경우에 병이나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사업의 규모는 확장되어 나가지만 돈은 없다 이거예요. 계속. 왜? 따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그래서 요 시기를 뭐로 여름 농사와 같고 요때 가야 가을 농사가 되니 가을 농사에는 남만 들고 나가도 따물기 천지다 이거죠. 지게만 지고 나가도 투수마도 된다는 거죠. 요때 어떻다고 금전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그 다음 무기는 어떻게 돼요? 무기는 식신상관이나 재성이 임계가 현금 유동성 이것이 답답함을 쫙 거쳤다가 언제부터 이 임계를 중심으로 현금 유동성 이렇게 압박이 왔다가 다시 풀어져가는 과정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이미 장생을 해주죠. 신유술로 넘어가면. 그럼 현금 유동성이 크게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식신 또는 상관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부터 새로운 밥그릇이 제대로 형성이 돼가지고 금전적인 활동력이나 사회적인 활동력이 크게 강화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걸 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표예요, 사실은. 이 표가. 그 다음에 이제 은간양간이 이제 바뀌는 것이 결국 이 4, 5미를 뚫고 나가는 놈은 누구다?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다 이거죠. 경금은 이 4, 5미를 그대로 뚫고 나간다 할게요. 그럼 양간이 좋습니까? 아니죠. 양간이 아니고 이제 이 양간이 장생을 할 수도 있고 음간이 장생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마다 거꾸로 이제 해자축을 간다. 자, 신유술을 마치고 해자축을 갈 때에는 경금이 서서히 약화되죠, 그죠? 경금이 서서히 별표 2개로 들어가고 신금이 도리어 별표 3개니까 신금을 쓰는 사람은 해자축운에 이 신금 요소가 확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확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음간 양간이 이제 4, 5미를 넘기는 데는 누가? 경금이 낫고 해자축을 넘길 때는 신금이 낫고 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한 그 천간별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저런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운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바로 이러한 천간과 지지 사이의 세력 있다 없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이 악바리를 안 버티면 여름을
경금이 악발을 버티고 가잖아요. 그죠? 예. 요때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고 태풍 불어가 떨어지고 그래도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경금은 어떻다고 예.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사주 해석에 붙여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 이때에, 자, 사년에 어느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식신으로 쓴다 합시다. 무일주가 식신으로 쓴다. 이때 사년에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때 어떻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면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3년 이상을 내다본 것이라면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해야 돼. 그리고 요 사이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 나름의 굴곡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밀어붙이라.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글자로 보면 뭡니까? 편인, 정인, 겁재 이래서 글자들이 전부 다 재물하고 상관없는 글자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열매를 이루는 것이라면 밀어붙여야 된다. 그 다음 병정도 마찬가지. 병일주, 정일주도 뭐예요? 경금이 뭐예요? 정일주에는 정제, 병일주에는 편제죠, 그죠? 아무튼 재성 요소가 밖으로는 뭐예요? 이게 사가 비견이나 겁재, 마찬가지로 오도 비견이나 겁재, 미도 식신이긴 하지만 불기운으로서 작용이 강하죠. 그러니까 비견겁재에 가까운 요소가 많이 있는 식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식상으로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을 만들어 나가되 어떻다고 해? 정제가 요만해졌다가 그 다음에 커졌다가 미년에 다시 커져가지고 이제 열매가 되죠. 이게 재성이니까. 그러나 이때 따먹어요, 못 따먹어요? 못 따먹는다.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라? 여름 농사로 생각하라. 여름 농사로. 근데 이때에 따물라고 따무 보면 맛도 없고 상품화도 안 되고. 이렇게 3년을 울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대자에는 뭘 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땀에 대한 선물을, 이때는 땀이고 이때는 선물이고, 그죠? 가을 겨울에는 경금 말고 신금만 가지고도 띵땅거리면서 가도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인 일이나 보통 그 일에서도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하루 만에 스타가 된다든지 하루 만에 빅히트를 치는 경우에는 유통이나 무역 같은 아주 승부가 빠른 분야에서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은 전부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냥 기일주는 어땠어? 기일주도 마찬가지죠. 기일주도, 예. 기일주도 정인 편인의 답답함을 겪고 이 사이에 뭐가 잉태되어 있어요? 상관이 잉태되어 있죠. 뭔가 인공적으로 내가 노력을 가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인자가 잉태는 됐지만 따먹을 수 없고 크게 펼칠 수 없는 거죠. 일어났지만 뭔가 앞으로 현실화하기에는 방해 요소가 아직은 밖으로는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상관의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꿈 깨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2년 동안 여름 농사 더 지으라 해야 되겠어요. 2년 동안 더 여름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밖은 춥고 바람 부는데 농사 짓는 게. 그렇죠. 예, 바람이 부는데 농사를 짓더라도 바람이 불어도 뭡니까? 예, 열매는 점점점 익어간다는 거죠. 점점 익어간다. 되게 탄탄하겠네. 그렇죠. 딱 계속 있어. 주스니까 예. 주스는 확실해. 그래서 그러한 대자연의 순환 과정을 어떻게 저렇게 왕상일수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이것만 또 요 표만 하나 잘 알아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버렸다 해도 사주 해석은 사실은 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때에 뭔가 당장에 승부가 나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유도해서는 안 되겠죠. 무기병정.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팔자에 대체로 상승적 작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어떤 형태로 문서나
부동산 형태로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확장을 도모했다가 언제 현금화를 신유술 해자축운에 들어가서 재운 또는 관운 또는 식신운, 재운에 가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늘이 선물을 주되 절대 공짜로는 안 준다. 이게 운명의 법칙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 이미 운명의 법칙 써 있다니까. 운명의 법칙 1장 1절. 이 우주에 공짜는 없다. 이 우주에 공짜는 없다. 공짜 없다.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놈만이 중요해. 놈만 돕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내 편은 내 뿌이다. 이 우주의 내 편은 내 뿌이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결국 되는 건데 이게 내 거 아니다 이래 보면 여름 농사를 망치면 가을에 뭐가 와요? 간지 요소가 좋은 글자가 와도 결국은 내가 큰 수확을 못 거들고 너무 집 기웃거려 가지고 얻어는 먹고 살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거지한테도 잔칫날이라니까요.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이 오면은 내가 여름 농사 조지놨어도 여름 농사 조지놨어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얻어물 때는 많이 있어 있게 너무 신세지더라도 그렇지만 얻어물 것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때 여름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죠. 그렇게 개미와 배짱이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뭘 먹고 사느냐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단다 언제에 여름 동안 모아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간지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아무리 앞머리 굴려가 편하게 먹고 살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간지 변화는 편하게 먹고 살게 안 만들어놨다. 땀을 꼭 흘릴 때는 흘리게 하고 때로는 뭐 눈으로도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눈으로 땀 흘리는 거 아십니까? 눈으로도 상당한 땀이 상당한 땀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 편은 내 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도 우주에 없다. 인간 사이에도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대가 없는 행복 없다. 대가 없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당신은 운이 왔으니까 좋다. 이때 운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하게 되지만 그 사람을 관찰할 때 저 사람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온 사람인가 아닌가. 벌써 농부의 얼굴이 시커멓게 탔지만 거기에 뭐예요? 여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여름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가을에 따먹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때 보면 운이 온다 하는데 와 나는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때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럼 이때 내가 씨를 뿌렸냐 안 뿌렸냐? 씨를 안 뿌렸으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그죠? 뿌린 대로. 그 전에 뭘 하라 해놨습니까?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얻으리라. 구하라 얻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결국 뿌린 대로. 공망이 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공망이라고 말짱시라는 게 아니고, 말짱시라는 게 아니고, 공망이 와도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열심히 하고, 뭐라고 인생을, 그렇죠.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돼. 하루하루에 모자이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에 모자이크를 갖다 대충 한다고, 근데 여기서 뭐냐, 욕망을 조절하는 거죠. 욕망을 조절하라. 이 여름 농사 시절에 와 미치겠네. 비료 더 줘도 열매가 빨리 익는 것도 아니고 물 더 줘도 열매가 빨리 익는 것도 아니고 이때 아무리 뭡니까 이 크지 않는 열매에 내가 막 비료를 많이 주고 한다 해서 열매가 빨리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따먹을 만큼 맛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 역학을 하는 사람이 제시해주는 것은 바로 욕망을 조절하라. 그러나 이거 이전에 있어야 할 더 큰 원칙은 뭐냐? 공짜가 없다. 광고에 뭐 공짜가 좋아 이라는데 예.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예? 공짜가 없다. 그 다음에 스스로 돕는 놈만, 요거 만자 여기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내 편 내 뿌이다. 인간 사이에도 공짜는 없다. 대가 없는 행복은 없다. 좋았어요, 싫어요. 그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뭐냐면 간지 변화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지 변화가. 욕망 조절은